예, 지난번에 이제 그 공유 경제의 약간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 연장선상으로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 이제 아까 공유 경제 모델 중에 이제 뭐 따릉이 뭐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아,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유 자전거를 갖다가 대량으로 이렇게 이제 네. 많이 타잖아요. 네. 출퇴근 엄청난 요새 네. 화면에서 보듯이 그 이제 대량으로 그 공유 자전거를 갖다가 이제 그냥 따릉이 모델이 아니고 그냥 어디서나 본인이 타고 아무데나 그냥 세워놓으면 되는 그런 모델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네. 너무 값싸게 이용을 하다 보니까 네네. 이게 사업이 투자도 엄청 많이 받고 확장이 됐어요. 근데 네. 예, 자전거 아무데나 그냥 갖다가 버리는 바람에 이게 망해버렸어요. 누구나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막 이렇게 버려버리니까. 예, 그게 이제 원래는 의미가 그 남는 걸 갖다가 그 공유 경제라는 게 남는 유효 자원을 갖다가 네. 맞아요. 나눠 쓰자 그런 의미로 네. 출발한 자원 거죠. 효율성 높이자. 자연효율성. 근데 네. 자연효율성이 도리어 문제가 더 생겨버린 경우가 네. 생긴 경우가 하나 있는 것 같고. 네. 그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네. 이게 말만 공유 경제이지 네. 조금 좁혀서 보면은 그냥 온 디맨드 서비스, 온 디맨드. 오토 서비스의 그냥 네. 확장선이다. 네. 그리고 네. 뭐 폐해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그걸 원래 남는 방을 갖다가 네. 이게 빌려주는 개념으로 하려고 원래 한 거잖아요. 근데 네. 이걸 사업적으로 이렇게 네.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여러 채 이제 임대를 하다 보니까 세금 탈루 문제라든지 많이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주변 집값이 도리어 상승하는 상승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네. 우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분들이 이제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네. 개인의 그 노동력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이걸 전업으로 하다 보니까 네. 도리어 노동자 임시직 그냥 노동자로 전락하는 경우. 네. 예, 그래서 그 우버는 이제 그 아시겠지만 그 시간대에 따라서 비용이 올라가요. 맞아요. 많이 사람들이 찾으면 그 택시 요금보다 더 비싸게 가격 책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도리어 더 비싼 요금으로 이용을 하게 돼요. 할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가 있는데 네. 그런 문제점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을까요? 선생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지금 저 선생님께서 굉장히 예쁜 목도리를 하고 되게 우아한 표정과 편안한 모습으로 저한테 질문하셨는데 공유경제와 관련해서 가장 뭐라 그럴까요? 꼭 짚어봐야 될 문제 3가지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다 말씀해 주신 건 정말 감사한데요. 그래서 해결책이 있나 이런 거는 저한테 가혹하신 거예요, 정말. 이게 이제 요즘 핫한 건데 네. 저는 이제 이 공유 경제라는 네. 그 쉐어링 이코노미 네네. 서비스를 네. 갖다가 오래전부터 봐왔어요. 오래전부터. 예. 언제부터 지켜보셨습니까? 예. 아까 리얼트립 초창기에 아, 그러세요? 하셨던 분들 알고 있어요. 아, 이게 그러세요? 설명하는 것 갖다가 네네. 들었는데 네네. 초기에 아주 좋은 의미도 시작해지고 지금도 그치. 좋은 서비스죠. 네네네. 근데 네. 그걸 갖다가 처음에는 개인의 이제 뭐 이렇게 하신 네. 분들이 이제 네. 남는 시간에 이걸 하셨을 거예요. 근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네, 없고요. 네, 그게 대한 네. 문제점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좋게는 보는데 네. 이 공유경제란 말로 네. 약간 상업적으로 포장을 했다고 저는 봐요. 아, 네네. 전통적 서비스, 아까 오토 서비스라는 온 디맨드 서비스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같다가 사람들한테 네. 투자를 받기 위해서 이 공유경제라는 그 아. 약간 좋은 의미로 맞아요. 감싸가지고 투자를 잘 받기 위해서 음. 이걸 갖다가 그냥 썼다는 밖에 너무 못 느끼거든요. 아, 예. 네, 네. 예. 좋은 좋은 의미예요. 공유경제란 말은 우리나라에서도 나눠 쓰고 오래전부터 그냥 해왔어요. 공유경제는 해왔던 어르신들 다 해왔던 거거든요. 맞아요. 집에 있는 거 남는 네. 농기구 갖다 쓰고 네. 갖다 맞아요. 놓고 그렇게 했던 걸 갖다가 지금 동사무소에서 공구함을 갖다가 놓고 갖다 네. 쓰고 네.
빌려 쓰고 하는 걸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의미는 저는 공유경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네. 네. 지금 막 우보라든지 뭐 네.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거는 네. 말만 공유경제지 이건 네. 온디맨드 서비스다. 네, 저는 딱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렇게 정의를 하시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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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이 생겼는데요. 네. 그러면은 공유 경제랑 공유 경제의 탈을 쓴 온디맨드 서비스가 네. 있을 수 있잖아요. 있어요. 현재요. 네. 그거 현실에도. 구별법 이런 거 알 수 있을까요? 음. 제가 그 뭐죠 강의하다가 욕을 한 적도 있는데요. 언젠가 네 사람을 째려보긴 처음인 것 같아요. 째려봤어요. 자, 선생님이 지적해 주셨던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가 중국에서 나타났던 문제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자원 효율성 높이고자 했는데 자원 효율성을 전혀 못 높이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우리 같은 경우에 소카도 마찬가지고 따릉이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좀 관리 영역을 좀 충실히 하면 왜냐하면 주체가 민간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얼마든지 극복 가능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제가 중국은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무슨 민족성이나 이런 걸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쵸. 중국은 조금 설계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근데 우리도 요즘에 따릉이 그 지정 장소에만 갖다 놓으면 되죠. 우리는 맞죠? 빌린 데가 아니라 지정 장소만 갖다 놓으면 되죠. 네, 잘 돼 있더라고요. 잘 돼 있어서. 그러니까 서비스 설계 문제로 접근하시면 얼마든지 이건 해결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가 말씀해 주신 게 에어비앤비처럼 에어비앤비 같은 상업적으로 상업적으로 뭔가, 이용되는 사건 있잖아요. 이용되는 원래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 활용성 높이고자고 공유경제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유유자원 어떻게 우리가 잘 사용해 볼까. 그래서 집에 혼자 사는데 방이 4개나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3개를 내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용하면 그만인데 요즘 보면 신촌이나 홍대 이런 데도 마찬가지지만 업자들이 들어가서 구해요. 임대를 해요. 임대를 해서 그걸 다시 놓는 형태로 해요. 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거주자도 없죠. 거주자도 없이 사람들이 와서 이용만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 감독도 안 하니까 오히려 주거자들 피해도 만만치 않대요. 주거민들 피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작동하면 안 돼요. 그렇게 작동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러면 그게 얼마나 되냐는 걸 알아야 돼요. 이제부터. 그 전체적으로 그 서비스가 해내는 역할과 그 서비스의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런 업자들이 이 시장 안에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일정 이상을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엄격한 규율이 됐든 뭐가 됐든 제도를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속담 중에 절대로 빈대 잡자고 초가상관 태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의 범위로 가져가는 거죠. 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문제는. 이제 세 번째 문제는 결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버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해 주신. 그거는 포장지에 입히기 문제거든요. 외피를 뭘로 두르냐의 문제여서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공유경제라는 이름으로 어떤 재화를 내놓으면서 공유경제라는 이름으로 딱 둔갑을 해서 착취구조가 나타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잘못하면 그렇게 돼요. 지금 걱정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 그 부분이에요. 앞단의 2개는 저희가 해결책들을 그래도 가지고 있는 편이고요. 사실 저는 앞단의 2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정작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들 충분히 그 정도의 그런 걸 간파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되는데 세 번째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저는 일단은 해결책은 없고요. 선생님.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없고 혹시 그거에 대해서 저보다 혹시 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선생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뭐 선인을 믿으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지만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이익을 추구해야 되고 이익을 추구하려면 네. 초기에는 뭔가 낮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네. 이제 시장을 진입하고 난 뒤에는 독과점 형태를 이루고 독과점 형태를 이루면 네.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때는 그렇죠. 이미 늦죠. 늦죠. 예, 늦죠. 그걸
늦기 전에 이미 그걸 갖다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법제도적으로 네, 좀 네, 그걸 제어 장치를 갖다가 갖출 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네, 네. 시점이 제가 볼 때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사회적으로 법이 가장 늦어요. 우리가 뭔가 따라오는 속도를 보면 법 제정이 가장 늦습니다. 법은 어떤 부분에서는 또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진보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이 가장 늦는데 그러면 법 전에 법이 그럼 안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다 못하냐 이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법이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끼리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게 있어서 그게 뭐냐면 그걸 사회적으로 규범이라고 불러요. 예. 우리가 상식선에서 할 수 있는 규범이라는 게 있어요. 그 대표적인 방식이 뭐냐면 요즘 사람들이 하고 있는 후기 방식인 것 같아요. 그 규범을 사람들이 쉽게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는 그렇게 하고 있어서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근데 물론 후기도 지금 막 물이 많이 섞이니까 이것도 그렇게 말할 수만은 없지만요. 그래서 규범적으로 지금 논의가 되는 시점이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이 규범적인 것들이 막 논의가 되다 보면 어떤 제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개입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논의들도 연이어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공유경제 작동 모델들 안에 법적인 부분들을 조금 보강할 수 있으면 그러면 아마 한국은 공유경제 관련해서 유럽보다 훨씬 더 좋은 모델들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나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이렇게 말하면 또 혼나나? 작잖아요. 나라 사이즈가. 우리가 저기 인도만 하진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사이즈가 작으니까 네, 훨씬 더 집적하기가 쉽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좋은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이 논의가 제대로 안 되고요. 분열돼 버리면 이제 공유경제 모델은 다른 이야기로 또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외피가. 네, 쉐어링 이코노미와 관련해서는요. 조금 더 바뀌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